얘들 안녕? 내가 오늘 아주 기깔나는 독해 강의를 준비해왔어. 쌤이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독해 영상 강의 이것저것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 근데 쌤이 느끼는 점이 뭐였냐면 다른 쌤들이 독해 강의를 하실 때 마법처럼 이게 이래서 뿅뿅뿅뿅뿅뿅 그래서 답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답을 찾아 나가시더라고. 물론 너무 좋아. 우리가 그렇게 단숨에 독해를 몇 분 만에 빠르게 해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아니 도대체 해석을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저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답이 이렇게 빨리 나오지?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 쌤은 저렇게 해석을 하시고 저렇게 빠르게 답이 보이시겠지만 나는 저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저게 말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야. 그래서 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 기본 베이스가 많이 없거나 그리고 해석할 때 빠르게 해석하는 능력들이 좀 부족한 친구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보길 바래.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꼭 전달하고 싶은 바가 있는데, 너네가 중3 내내 학원에서 뭐 문법 공부를 하면서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어차피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어법 문제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문법 문제 딱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왜 내가 쎄빠지게 이렇게 문법 공부를 뭐 분산지 뭔지 무슨 뭐 수동태인지 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왜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문법 때려치려다. 단어만 알고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그냥 뭐 수능 잘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근데 너네가 정말 그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쌤들처럼 독해 해석을 정말 뿅뿅뿅뿅뿅뿅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할 수 있으면 문법은 무조건 기본기가 받쳐줘야 돼. 자, 그럼 바로 이번 연도에 나왔던 3월 고1 모의고사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우리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함의추론 문제잖아. 밑줄 친 바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를 조금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그리고 이번 연도에 이제 3월 고1 모고에서는 이게 또 3점짜리로 출제가 됐었고, 자,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점이 뭐냐면, 중학교 때는 분명히 문장이 되게 짧고 간결하고 단어도 쉬워서 독해가 빨리 술술술술 됐다면, 고등학교 가자마자 3월부터 얘들아 지문 한번 지금 21번 첫 번째 문장 봐봐. 어스밍부터 시작해서 지금 컴마가 여기에 네 번째 줄에 끝나 있거든? 그러면 애들이 이제 개빡치기 시작한단 말이야. 아니 분명히 중3 때까지는 되게 문장이 짧았는데 갑자기 고1 시작하자마자 고1 그냥 산모부터 이딴 식으로 문장 길이를 늘려버리니까 어떻겠냐고. 쌤 저는 중3 내내 내신이 뭐 1등급이어서 다 필요 없어. A 받았어요. 90점 항상 이상이었어요. 그거에 딱 반토막 난다고 생각하면 돼. 왜? 문장 길이가 몇 배로 길어지니까, 그리고 단어가 몇 배로 더 많이 어려워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쌤 도대체 이렇게 기나긴 문장은 어떻게 잘 해석을 해야 되나요? 얘들아 잘 들어.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 어떤 이유가 있냐? 대부분은 다 수식 때문이야. 자, 그럼 그 수식, 즉 거품이잖아. 수식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쳤을 때 귀걸이나 뭐 목걸이나 팔찌나 반지 이런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우리가 그런 액세서리들이 꼭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니? 그건 아니잖아. 그럼 영어 문장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런 액세서리들이 없어도, 이런 거품들이 없어도 주인이 되는 딱 핵심 문장만 잘 뽑아서 해석을 한다면 독해는 분명히 깔끔하게 산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근데 너네가 자꾸 그런 거품들을 걷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긴 지문들을 다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독해가 산으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쌤이 오늘 독해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강조하고 싶은 룰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잘 들어. 자, 어디다가 메모를 하면서 들어줬으면 좋겠고, 자, 우선은 거품을 걷어내는 방법, 그 거품을 걷어내는 룰만 너네가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것만은 독해할 때 꼭 좀 지키자, 얘들아. 자, 노트 필기하면서 들어. 거품을 걷어내는 방법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 4가지 정도만 보여주도록 할게. 자, 첫 번째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얘들아,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접속사는 주어, 동사, 즉 뭘 연결한다? 문장과 문장을 보통 연결하는 애라고 많이들 알고 있잖아. 자,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거를 괄호를 치면서 먼저 거품을 걷어낼 거야. 이 덩어리를 우리가 보통 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접속사 절.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 이거를 우리가 앞글자만 따서 뭐라고 하냐면 전, 명, 구라고 불러. 아, 어떤 덩어리가 있는데 접속사 플러스 문장인 한 덩어리를 뭐라고 부른다? 절이라고 부르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덩어리를 뭐라고 부른다? 구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단순해. 컴마.
컴마에 삽입되어 있는 것들은 특히나 부연 설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덜어내기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컴마는 솔직히 우리가 그냥 눈에 빡 보이기 때문에 되게 빨리 거품으로 걷어낼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이 조금 어려울 거야. 마지막은 마지막 거는 내가 사실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했었던 분사 구문인데, 보통 얘들아 분사 구문은 뭐로 시작해? 그치. 능동이면은 ing로 시작을 할 거고, 수동이면은 pp로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컴마까지 있는 그 곳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바로 뭐? 분사 구문. 사실 네 번째 거는 한눈에 지금부터 이게 딱 분사 구문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서 너네가 딱 걷어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할 거야. 자, 그럼 어쨌든 일단 오늘 이 네 가지를 조금 집중을 하면서, 뭐 이 네 가지가 다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네 가지는 가장 독해의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거품을 걷어내면서 오늘 한번 독해를 해볼 거고, 쌤 그러면 이런 거품들을 다 걷어낸 나머지 그 남은 문장이 핵심 문장이겠네요? 맞아.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주절이라고 부를 거야. 얘들아, 여기서 주가 뭐야? 그치? 너네 한자 배웠잖아. 주인 주자를 써서 이게 주인이 되는 주인이 되는 핵심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쌤이 오늘 고1 3모 중에서 21번 함의추론 문제를 예시를 들 건데, 사실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너네가 조금 해석하기도 힘들고 쌤도 필기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쌤이 오늘 너네를 위해서 한국말 해석까지 같이 있는 파일을 준비를 했거든. 아무래도 좀 단어가 많이 약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긴 문장을 너무 보기 힘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쌤이 오늘 따로 이렇게 그 한국말 해석본까지 있는 파일을 준비를 했어. 그래서 이걸 같이 보면서 잘 따라오길 바래. 자, 우선은 아까 쌤이 방금 얘기했었던 거품을 덜어내는 괄호치는 연습을 먼저 할 건데,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 자, assuming이라는 ing 보이니? 여기 ing부터 컴마까지 있다, 혹은 pp부터 컴마까지 먼저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럼 얘는 뭐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그렇지. 분사 구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지. 그러면 일단 얘부터 먼저 괄호 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를 치고, 자, 그리고 쭉 가다가 보니까 얘들아 before이라는 접속사 보이니? before이 접속사인 거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before 접속사부터 마침표까지 보이면 거기까지 가로쳐. 쌤, 그러면 이렇게 괄호 덩어리를 다 걷어내고 나서 남은 이 부분이 바로 핵심 문장이겠네요? 맞아요. 이 부분이 주인이 되는 주절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해석을 할 때 이런 거품들, 덜어내는 이런 괄호들보다는 쌤이 방금 형광펜 둔 이런 핵심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벌써 길어 얘들아.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런 괄호를 걷어내고 거품 문장만 잘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고. 자, 그럼 일단 순차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 갈 건데, 내가 오늘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 아니, 도대체 고등학교 들어가면 내신에서도 어법 문제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 모의고사에서는 어법 문제가 딱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문법을 해야 되냐라고 착각하는 너네들을 위해서 내가 딱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정신을 좀 차리게 해줄게. 자, 잘 봐. assuming. 자,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근데 뭘 가정을 한다면? gene editing in humans. 인간의 gene이라는 거는 유전이란 뜻이지, 인간한테 이렇게 유전을 조작하는 게 proves, 증명이 된대. 근데 어떻게 증명이 된대? to be safe and effective.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증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쌤이 방금 해석을 할 때 이 assuming이라는 거를 가정한다면 이렇게 내가 해석을 했잖아? 쌤, 근데 if가 없는데 왜 쌤은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나요? 잘 들어. 얘들아, 우리 지난 강의 때 쌤이 분사구문 설명한 거 못 보고 온 친구들은 잠깐 정지하고 빠르게 한번 보고 와. 그리고 지난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아마 보자마자 딱 느낌이 올 거야. 얘가 원래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if 우리가 만약에 we assume,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이게 사실 원래 생겨먹은 문장이야. 근데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if 접속사 없애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주어,
같은 것들은 생략 가능해요. 물론 주절에 있는 똑같은 주어일 때만 생략 가능하다라고 지난번에는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지만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반적인 흔한 주어 같은 것들은 다 생략 역시 가능하다. 자, 그러면 if 없애고 we 없애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한다라는 이거는 당연히 능동태이기 때문에 얘를 ing로 바꿔준 게 지금 이렇게 바뀐 구문이야. 그래서 원래는 if we assume that 그리고 여기 사이에 if we assume that 이 당연히 생략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절 뒤에 여기가 주어 동사 목적어 부분인 거야. 오케이? 자, 벌써 얘들아 한 문장이 채 끝나지도 않았어. 채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한 문장에 겨우 약간 3분의 1 정도만 해석했을 뿐인데 지금 되게 여러 가지 문법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꼭 문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너네가 정말 내노라는 정말 막 인터넷 강사들처럼 빠르게 막 독해를 막 뿅뿅뿅뿅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방금 해석한 문장에서 우리가 꼭 캐치를 해야 되는 거는 글의 소재. 혹시 잡았니? 자, 내가 아까 네모박스 쳤던 이 부분 있지? 인간, 유전, 뭔가 에디팅, 편집이라기보다는 약간 조작이라고 해볼까? 아, 인간의 유전 조작이 뭔가 좀 안전하고 그리고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입증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이 글의 전체적인 글의 소재는 인간 유전 조작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독해를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맹하게 계속 독해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 독해가 산으로 갈 거야. 그리고 너네가 자주 실수하는 거 있잖아. 자주 나왔던 단어가 선택지에 있으면 너네 그걸 찍지 않니? 그게 바로 멍청한 실수라는 거야. 그래서 꼭 너네가 해야 될 게 너네가 글을 해석을 하다가 이 글에서 자주 반복되는 자주 다루고 있는 키워드를 잡아야 돼. 근데 그런 키워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글의 소재라고 하는 부분이야. 자, 그럼 일단 이 글의 소재는 뭔가 인간 유전 조작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괄호 쳤던 부분은 어떤 하나의 수식일 뿐이야. 자, 그러면 쌤이 형광펜쳐 썼던 주절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 보자. It might seem logical, even preferable. 중요한 형용사 2개가 나왔어. 자, 굉장히 logical, 논리적이어 보이고 even, 심지어 preferable,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문법이 들어가야 되는 게 내가 it을 해석을 했니? 이것은 이라고 해석은 안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가주어라고 부르는데 그럼 진주어는 보통 어디에 있냐? 그 바로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보이니? to correct 이라는 투부정사 부분. 이 부분이 진주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문법 나왔네. 니네가 중학교 때 정말 지겹도록 설명을 많이 들은 뭐? 그렇지. 투부정사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진주어, 가주어 부분. 자, 아무튼 그러면 가주어 it은 해석이 안 되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진주어를 한번 해석해보자. 자, 땡땡땡땡 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심지어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대. 근데 뭐가? 자, to correct, 바로잡는 거래. 뭘 바로잡아? Disease causing mutations. 이거는 밑에 뜻이 나와 있는데 돌연변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바로잡는데 돌연변이를 바로잡는데 근데 언제 바로잡아? 얘들아, at이라는 전치사 보이니? at이 전치사인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전치사부터 괄호 열고 life라는 이곳에서 나는 괄호를 닫아줄 건데 자, 언제 돌연변이를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이다? 언제? earliest possible stage of life. earliest possible, 가장 생애 이른 단계에서. 그러면 가장 생애 이른 단계가 언제야? 아, 그치.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이 생애 이른 단계가 아닐까? 그치? 자, 그럴 때 to correct mutation. 아, 돌연변이를 교정하는 것이 it might seem logical. 논리적이고 심지어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문장이야. 자, 그리고 한 가지 문법 설명이 더 들어가자면 쌤이 방금 여기 부분을 살짝 건너뛰었는데 얘들아, 얘는 지금 mutations, 돌연변이라는 애를 수식을 해주고 있지? 그러면 수식하는 이 명사인 돌연변이를 수식하는 이 부분은 형용사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cause라는 유발하다라는 동사에 ing가 붙으면은 그치, 이걸 뭐라고 불렀어? 그렇지, 분사라고 배운 거 기억나니?
아 그래 이래서 문법이 중요하다니까? 니네 이거 형용사인 거 어떻게 알 거야? cause는 보통 동사가 아닌가요? 그래서 유발하다 뭐 돌연변이 있다고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 질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바로잡는 것이 되게 바람직하고 논리적이다 라고 깔끔하게 해석을 할 수 있으려면 너네가 분사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넓게 한번 보자. 자 생애 정말 빠른 시기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돌연변이를 to correct, 바로잡는 것이 되게 논리적이고 그리고 바람직해 보일 수 있다. 아 당연하지. 봐봐. 만약에 여러분들 어머님께서 임신을 하셨어. 동생을 가지셨어. 근데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기형아의 그런 DNA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그냥 낳아야 돼? 아니잖아. 만약에 아까 위에서 가정을 했잖아. 아 인간의 유전 조작을 하는 게 만약에 safe, 되게 안전하고 effective, 되게 효과적이어 보인다라고 입증이 됐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어. 그러면 그 동생을 엄마가 낳으시기 전에 미리 뱃속에 안에 있을 때 유전자를 당연히 조작을 해서 그 돌연변이를 바로잡는 게 논리적이고 당연히 맞는 말 아닐까? 그치?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리고 나머지 before부터 끝까지는 사실 또 이제 거품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이 답을 찾아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도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before, 근데 언제 전에야 harmful genes, 안 좋은 해로운 이런 유전자들이 begin, 시작하기 전에. 근데 뭘 시작하기 전에? causing serious problems, 되게 심각한 문제들 유발하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아 당연하지. 얘가 장애로 태어나기 전에, 선천적으로 장애를 태어나기 전에 이거를 미리 조작을 하는 게 되게 논리적이어 보인다. 자 그러면 일단 얘들아 이게 겨우 한 문장이야. 이게 겨우 한 문장이고 이 한 문장을 먼저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자. 자 우리 아직 독해가 초보인 친구들은 옆에다가 어느 정도의 좀 아주 심플하지만 내용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 왜냐면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내용, 안 그래도 내용도 어려운데 문장도 길어. 그러면 나중에 끝까지 읽으면 다 까먹을 가능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옆에다가 조금 적어놔봐. 자 그럼 한번 적어보자. 자 그냥 되게 간단히 쓸 거야 얘들아. 자 인간 조작이 이게 되게 safe, 안전하대. 그리고 되게 효과적이래. 심지어 효과적이야. 되게 좋아. 자 그러면 아기가 돌연변이로 이상하게 태어나기도 전에 조작을 하는 게 to correct, 교정을 하는 게 조작을 하는 거잖아.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자 인간의 유전 조작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래. 그래서 따라서 이 돌연변이를 뭐 하는 게 좋다? 조작을 하는 게 좋다. 교정을 하는 게 좋다. 뭐 조작? 이라고 해도 되고 조작? 사실 logical, 논리적이다. 아니면 뭐 아까 여기서 preferable, 뭐 논리적인 아니면 바람직한 이런 형용사가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할 때는 그냥 good 이 정도만 써 얘들아. 막 오버해서 또 막 로지컬, 막 논리적인 이딴 식으로 쓰지 말고 그냥 good, 좋은 건 좋은 거다. 아니면 뭐 귀찮으면은 플러스라고 표시해도 돼.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방금 가정한 거를 판을 뒤집는 멘트가 나올 거야. 자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 생각했을 때 yet, I haven't finished it, 나 아직 안 끝냈어, yet이라는 단어를 쓰면 아직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잖아. 근데 보통 독해에서, 고등 독해에서 yet이 문두,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 나와서 이렇게 쓸 때는 그러나, however의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것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but, however가 같은 의미야. 자 하지만 그럼 얘들아 언어적인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 위에서 인간 유전자 조작하는 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하지만 이 나왔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 당연히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지. 그럼 한번 잘 봐. 자, 다음 문장도 꽤나 길어 보이는데 괄호 좀 칠게. once라는 접속사부터 컴마까지 괄호 좀 칠게요. 그리고 얘들아 이때 once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if와 똑같은 의미인 것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쌤 그럼 이렇게 괄호를 치고 나머지 이 부분이 주인이 되는 주절이겠네요. 맞아요. 자 그럼 일단 우리 차례대로 한번 괄호 친 거품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자 하지만 만약에 뭐 it becomes possible,
가능해진다면, 근데 뭐가 가능해진다면, 위에 거랑 얘들아 똑같은 문장 구조야. 위에도 it 가주어 to 진주어 구조 나왔잖아. 여기도 똑같아. it 가주어 to 진주어 구조 똑같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똑같이 한번 가보자. it은 가주어라고 생각을 하고 to부터 여기까지가 진짜 주어인데, 그럼 나는 뒤에서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일단 여기 뒷부분에서 또 알아야 되는 표현은 transform A into B 구조 표현도 꼭 아셔야 돼요. A를 B로 바꾸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뭐를 뭐로 바꾸다? 자, embroide라는 거는 조금 어렵지만 배아라는 뜻이고, 사실 이 embroide라든지 아까 우리 mutation 돌연변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모의고사 시험지에 다 뜻이 나와 있긴 해요. 자, 아무튼 이 배아의 무엇? mutated genes. 그럼 어떤 유전이야? 아까 우리 mutation이 돌연변이었잖아, 얘들아. 그러면 돌연변이 유전을, 배아의 돌연변이 유전을 뭘로 바꾸는 것? normal ones. 그냥 정상적으로 바꾸는 것이. 얘들아, 이거 해석할 때 방금 쌤이 이 투부정사 부분이 진짜 주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거 해석할 때는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 근데 이건 또 뭐가 돼야 된다? 그렇지. 투부정사의 기본적인 문법이 돼야지 니네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자, 아무튼 배아의 돌연변이 유전을 되게 정상적인 유전으로 바꾸는 것이 becomes possible. 만약 가능해진다면 아까 위에랑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유전자를 정상적인 유전자로 바꾸는 것이 possible. 이게 가능해진다면, 하지만 그게 가능해진다면, 근데 however이 나왔으면 그 뒤에는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겠죠. 자, 돌연변이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바꾸는 게 가능해져요. 하지만 그게 가능해진다면 there will certainly be temptations. 뭐가 있을 거다? 유혹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유혹이에요? To upgrade normal genes to superior versions. 얘들아, 이것도 똑같아요. upgrade A to B. upgrade A to B. 이번에는 무엇을 뭘로 바꿔? normal genes. 그냥 정상적인 유전자를 superior version, superior, 더 우수한 버전으로 바꾸는 그런 유혹도 certainly,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지. 자, 봐봐. 유전자 조작이 가능한 세상이 왔어. 그러면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만약 몇 억이 든다고 가정을 해. 근데 난 몇 억이 있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나랑 내 배우자가 키가 되게 작아. 근데 유전자 조작을 해서 우리 아이를 180으로 낳을 수가 있대. 해, 안 해? 돈 있으면 해, 안 해? 무조건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유혹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however 뒤에 나오는 이런 유혹들이라는 게 좋은 얘기일까? 안 좋은 얘기겠지. 그치?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만 읽어도 사실 전체적인 글의 소재와 주제가 어느 정도 잡혔잖아. 그러면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부연 설명들은 굳이 꼼꼼하게 다 안 읽어줘도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글을 정리해보면은 유전자 조작 가능? 안전함? 그럼 무조건 해. 돌연변이? 장애의 위험이 있는 그런 돌연변이 유전자 조작하는 거 나쁘지 않아. 하지만 그게 정말 가능해진다면 너무너무 너도 나도 정상 유전자를 더 우월한 유전자로 막 바꾸려는 그런 유혹들이 너도 나도 생겨날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 주제가 다예요. 자, 그러면 바로 쌤은 어떻게 갈 건지 잘 봐. 얘들아, 우리 아까 함의 추론 문제에서 밑줄 친 바를 의미하는 거를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문제였잖아. 그러면 그 밑줄 친 부분이 start down this slippery slope, 이 부분이 밑줄 친 바였잖아. 그러면 나는 사실 이 밑줄 친 부분이 있는 이 문장으로 바로 넘어갈 거고,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부연 설명 부분은 나는 굳이 해석은 안 할 것 같아. 왜?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럼 얘네 두 개는 일단 우리 건너가자고요. 얘네 두 개는 건너뛰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밑줄 친 부분을 같이 한번 바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the pursuit
추구는요. 근데 뭘 위한 추구예요? For perfection. 완벽을 위한 추구는요. seems 어때 보인대요? almost natural to human nature. 얘들아, human nature이라는 거는 인간 본성이란 뜻이야. 자, 그럼 인간 본성에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거의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아, 당연하지. 우리 누구나 완벽해지고 싶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형을 하는 거고 조금 더 욕심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욕심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당연히 완벽을 뭔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벗이 나오네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우리 독해할 때 중요한 키워드지. 자, 하지만 자, 플러스 얘기가 나왔으면은 but 뒤에는 좀 마이너스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if라는 접속사 보이고 컴마까지 괄호 걷어내셔야 되겠죠. 컴마까지 괄호 닫아보자. 자, if we start down this slippery slope.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미끄러운 경사길을 걷기 시작한다면 we may not like where we end up. 자, 우리는 may not like.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대? Where we end up. 그 끝을 우리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미끄러운 경사길은 도대체 뭐야? 얘들아, 진짜 우리가 지금 글의 소재가 막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는 게 글의 소재의 주제였니? 아니잖아.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미끄러운 경사길이란, 얘들아 잘 들어. 내가 아주 놀라운 거 얘기해 줄게. 하지만 만약 우리가 뭐뭐 한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지. 그럼 잘 봐. 우리 아까 if로 시작하는 부분 좀 몇 개 있지 않았나? 잘 봐. 우리 assuming이 원래 생겨나기 전에 if라고 시작했지. 만약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근데 뭘 가정했어? 아, 인간 조작하는 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if 하나 나왔지. 그리고 하나 더 나왔어. 어디? 여기 once 부분 보여? 이거 if였잖아. once 만약이었잖아. 만약에 배아의 돌연변이 유전을 뭐로? 정상적인 유전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그럼 위에서 말하는 만약이라는 가정은 전부 다 뭐였어? 한마디로? 그렇지. 유전 조작이었지. 만약에 유전 조작이 가능해진다면. 이게 다 동일시하는 지금 다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만약 이 미끄러운 경사길을 걷기 시작한다면 또 뭐야? 만약 우리가 유전 조작이 가능하다면. 그치?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닐까? 만약에 유전 조작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 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 조작이 너무나도 완벽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있나요?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더 뭔가 이만큼 벌면 더 벌고 싶고 내가 이만큼 이뤄놓으면 더 이루고 싶고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 끝은 늘 파국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 조작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끝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진짜 미끄러운 경사길을 내려간다라는 뜻이 아니었고 유전 조작이 가능하다면 이란 뜻이었구나 라고 파악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우리 아까 그 모고 시험지로 넘어가서 선택지를 한번 보자, 얘들아. 내가 오늘 선택지 보는 것도 좀 할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선택지 보는 거에 팁을 내가 주자면, 자, 만약에 얘들아 잘 봐. 첫 번째 줄에 보니까 allow라는 동사, 자, 1번 선지에 보니까 allow라는 동사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allow, 허락하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 허락하다 무엇을 목적어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사실 나머지도 다 똑같단 얘기야. stick to, 고수하다, 땡땡땡을 resist, 저항하다, 땡땡땡을 그리고 fail, 실패하다, 땡땡땡을 그리고 consider, 고려하다, 땡땡땡을 이런 식으로 생긴 모습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너네가 선택지를 분석을 할 때 딱 첫 번째 줄의 그 패턴만 읽으면 나머지도 다 똑같은 패턴으로 읽어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선지부터 해석을 해보자면 허락한다.
무엇을? genetic alteration. genetic alteration이 말 그대로 유전적인 수정이지? 변형? 자, 만약 허락한다면 무엇을? 유전적인 변형을.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upgrade humans. 인간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이때 to 부정사 우리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거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아무튼 인간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만약 유전자 변형을 허락을 한다면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였네. 우리가 미끄러운 경사기를 내려가기 시작한다면이 뭐였어? 유전자 조작이었잖아. 응? 이 유전 조작이 유전적인 변형이랑 똑같은 말 아니야. 그러면 인간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하는 것이 우리가 만약 허락을 한다면 그럼 이게 바로 아까 위에 나왔던 유전 조작이랑 유전 변형이랑 똑같은 말이었지. 그치? 너무 쉽지 않니? 자, 그리고 내가 꼭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 독해가 어려운 친구들이 이렇게 쌤이랑 같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너네가 새로 한번 다시 프린트를 해서 이 문제에다가 너네가 스스로 혼자서 한번 괄호를 치고 혼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부분은 또 좀 넘어가는 부분이 되고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맞춰서 읽어야 되고 이런 연습을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쌤이 오늘 조금 한 문제 가지고 딥하게 하느라 좀 영상이 길어지긴 했지만 오늘 쌤이 이렇게 같이 지문 독해를 하면서 문법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라는 걸 너네가 진짜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 문법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형용사는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에는 독해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정말 본격적으로 딱 한 번만 얘들아 딱 한 번만 문법 돌면 돼.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고 너네가 앞으로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수능이든 그 하나의 딱 기본기를 가지고 정말 멋지게 독해를 해낼 수 있는 큰 힘이 될 거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앞으로 쌤이 준비할 문법 강의 기대해줘.